선생님, 이 점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강조되는 부분이 이 업체들, 관련 업체들한테만 이제 그 처벌이 가중되고 있다. 그 관계인이라든가 건축주 이런 쪽에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논의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주가 결국은 돈 써야 되는데 예, 돈 쓰는 사람은 안 써서 맨날 부실하게 이 지경이 됐는데 왜 건축주는 책임 안 지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는 주장도 예, 일견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건축주가 하는 말도 또 말이 돼요. 건축주는 네, 나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서 법에서 정해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비싸고 싸고 해서 싼데 했지만 다 법으로 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맞긴 나중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이때는 참 누구 편 들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내가 건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저 옥내 소화전까지 다 알아야지만 그러면 깜빵 안 가는 거냐. 그 삼풍사고 때는 건축주가 개입해서 압력을 넣은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안 된다고 네.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는 미국 가서 살고 있고 내 건물은 한국에 있는데 그 건물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 줘서 정식으로 다 업체 시켰는데 나한테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지 논리로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소방의 가장 큰 무기는 네, 건축주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아주 무서운 미국에서 무거운 그 오퍼레이션 스탑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도 오퍼레이션 스탑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스탑을 자주 시킵니다. 네, 그러면 새 들어 살던 사람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요구하겠어요? 건축주한테 가서 건물이 개판이라서 네, 내가 영업을 못하니까 나 집세 못 나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건축주는 그러려면 내가 돈을 써서라도 제작할 걸 지난번에 그거 안 했더니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세상이 형성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예. 그냥 책임지라는 말에 하는 논의 자체가 굉장히 그건 너무 편협한 논리죠. 우선 전체로 정리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설은 네, 보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 책임은 질 수는 없는 거고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해서 훨씬 안전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네, 양질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네, 건축주의 분명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은 네, 건물 허가 내준 데도 아니잖아요. 소방 동의만 하는 예, 거고. 그렇죠. 또 소방 이외의 요소 중에서 위험이 누적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점검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다면 그거는 또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자살폭탄인 거고. 그리고 건축주를 여기다 끌어넣으려고 그러기에는 건축주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법 제도적으로 논리도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소방이 할 수 있는 일 계속 수시 검사를 하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업 정지 조치라든가 예, 기타 그 건물의 경제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점검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 잘못해서 무조건 가서 때려 넣는다고 치면 네,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 업체들은 지금 전멸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점수제로 해서 네, 일정 부분 이상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점검 면허 취소하고 교통사고도 벌점 있잖아요. 왜? 예,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너무 우수하면 네, 그때는 국가가 발주하는 점검 사업에 가점을 주게 해서 보다 좋은 그러한 여건의 좋은 프로젝트에 또 이 업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잘못을 했다 그러더라도 감지기 하나 잘못되면 그
그 방호 구역에 대해서 감지가 불가능해지지만 네. 펌프 잘못되면 10만 개 감지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점검 잘못에 대해서도 점검 부실 요소별로 포인트화를 해서 그 점수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또 이 업체의 실적 평가 지수화 시켜서 예. 그 실적 평가를 했을 때 평가에 따라서 수주 확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이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그냥 오로지 회초리, 그 다음에 그 업역, 네. 그리고 또 그 실무와는 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선발제도, 자격제도, 네. 뭐 이런 것 등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이상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아니라고 제천 화재 이후에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그 점검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보고 기일에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수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놓은 대책이 그 보고일을 땡기는 거예요. 30일에서 7일로. 이게 대책이라고 지금 근데 이제 내놓았는데 예. 이거는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대책을 내놨겠습니까? 네. 이를테면 지금 제천 화재의 원인도 아직 찾아가고 수사하는 중인데 네.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소방부서는 다 인정하더라도 국회나 이런 데서는 대책도 안 내놓냐 그럴 수 있다 보면 네. 우선 뭐 하나 내놓으려다 보면 우리 그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제도를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팀이 만들어지면 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그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게 있는데 네. 소방관들이 와서 막 그걸 해주는 거예요. 네. 왜 해주냐면 온라인으로 보고 실적이 많아야 그 소방관서가 어느 정도 기본을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좀 프로그램이 고급 프로그램이 아닌 거지. 네. 예산상의 문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숫자 집어넣느니 내 보고서 그냥 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죠 아무래도. 예. 강제하면 깝깝한 일이 되고 그리고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거 놓고 한 칸 한 칸 컴퓨터 작업하는 게 정서적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하긴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꾸로 직접 업체에 가서 네. 입력을 시켜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모든 게 다 뭐겠어요? 네. 정책 자체가 그 preparedness,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준비가 되려면 입력이 굉장히 쉬워서 이 스마트폰 퍼지듯이 야 그걸 지금도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냐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을 그걸 지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현재에 나오는 소방청 등의 각종 대책은 네. 이 국민적 그 여론과 또 이 우리나라의 국정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급박하게 네. 뭐 졸속까지는 안 가도 급박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정책 현실 또 배경을 이해하고 네. 하나 접고 봐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정책은 저는 기본부터 네. 이제 다들 카밍아웃하고 네. 카밍아웃하고 기본부터 만들고 그때 또 한번 지금까지 과거의 소방 정책부터 거듭나겠다는 자기 반성과 발전의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커밍아웃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야에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그 소방에서 이제 합동 조사 그 한 결과부터 소방의 대응, 건축 문제, 그리고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은 많이 주셨지만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죠. 항상 우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은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솔루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힘을 기울여야지 발전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방은 이런 재난 사고를 계기로 모든 것이 리폼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 상상 이상의 무거운 또 이 불공정한 네. 책임에 노출이 되고 또 창의적으로 하려다 보면 공무원의 그 직무 구조하고 안 맞아버리고 그리고 소셜 릴레이션을 만들어 갈 만한 그런 그 전면과 연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 정책이라는 것이 다소 좀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이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총포, 도검류 이런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예. 경찰이 끝끝내 찾아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진 신고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진 신고하면 한번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제도가 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위험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네. 소방 허가 동의가 잘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상 위법된 도면이 허가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점검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소방서에 대가면 이번에는 언젠가 그걸 허가해 준 사람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의 역기능으로서 네. 위험이 은폐되고 세습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위험을 공지하게 만들고 네. 공개될 수 있게 만들고 네. 또 그것을 공지하거나 공개시킨 상태에서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그저 원칙과 징벌 그 두 개 그리고 빨리빨리 30일이 하던가 7일 동안에 네. 이렇게 함으로써 공백과 사각을 없애겠다는 산술적인 발상은 그거는 정책 현실에서는 상당히 이 원시적이라고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초보적인 얘기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현실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잘 안 되잖아요. 소방의 평상시 직무 그 형태가 네. 그런 식의 정책적 고민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번 제천 사고 통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자. 근데 뭐냐면 진짜 수준 높은 고민을 하자. 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졸속 임기응변 떠나서 네. 제대로 기반을 만들어 보고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라도 현 정부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제 나름대로도 연대를 만들어서 예. 계속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소 지지부진한 거하고 답답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방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이 현재 정부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분야 전문가이신 우리 윤미호 교수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그 소방에서는 TF를 좀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획기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소방관계신문에서는 앞으로도 좀 심층적인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독자분들께 좀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계신문사의 최영 기자였습니다. 윤미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